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또 소비와 비즈니스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는 함께하는 희망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공헌을 실천해 기업의 사회적 지위와 공헌에 일위를 담당하였기에 2017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을 수여합니다. 더 휴엔 컴퍼니 주식회사는 비주슈머라는 새로운 컨슈머리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엔 컴퍼니 대표이사 유석우입니다. 오늘 비주슈머 컨퍼런스 2시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생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직도 시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차가 바뀌어서 얼마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원래부터 잠을 못 자는 데다가 또 고생을 많이 하네요. 이번에 출장은 캐나다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지금 휴엔 컴퍼니 가족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남다른 책임감을 느끼고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출장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올 때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데 전 세계에는 많은 교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교포 사회에서 우리 휴엔 컴퍼니로 인해서 뭔가 인정을 받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는 아주 강한 이번에 책임감을 또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를 이래저래 더 잠 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출장이. 오늘 비주슈머 컨퍼런스는요. 이 비주슈머, 우리 휴엔 컴퍼니가 하려고 하는 비주슈머가 과연 어떠한 비즈니스인지, 그리고 얼마나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휴엔 컴퍼니 회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휴엔 컴퍼니는 올해로 창업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이 20년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한국 내에서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있어요. 후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계 자체가 롱런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총 다해서 외국 기업, 한국 기업 다 포함해서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 10개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은 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개의 기업이 창업을 했는지는 물론 수천 개의 기업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롱런하는 기업이 이렇게 작다는 것은 물론 우리 업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회에 지금 무한 경쟁 시대다 보니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뭔가 앞서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은 다른 일반 기업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치킨집을 하다가 문을 닫아버리면 주위에서 치킨을 먹다가 못 먹는 것뿐이고, 그리고 우리 몇 명 안 되는 치킨집 배달원들과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게 다죠. 그런데 이 사업은 만약에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이 회사에 관련되어 있고 이 회사의 비전과 이 사업으로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비즈니스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신용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반 회사들이 문을 닫는 것과 이 우리 업계 사람들이 이 회사가 문을 닫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10개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대중들이 지금 이 산업을 바라보는 잣대와 정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외에 제가 나가서 세미나를 하고 그 교포분들을 만나고 현지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가장 큰 점수를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20년간의 비즈니스를 해온 기업 중에 하나라는 그 부분이 그분들은 아직 저희가 글로벌 오픈 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20년 됐다라고 하는 그 역사 하나로 많은 분들이 신뢰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번에 제가 글로벌 때문에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20년 동안의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는 분들은 없다고 말씀드리면 좀 있습니다. 이번에 가봤더니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또 특히 타사에서는 저희 휴엔 컴퍼니가 이제 각 회사와 비교하는 부분 영역대가 틀리니까 좀 과연 저 회사가 글로벌로 오픈을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 20년 된 회사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점수를 못 받고 있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서 정착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년 동안에 처음에 뷰티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요. 그래서 피부샵 프랜차이즈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을 접목시킨 소호 프랜차이즈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기법으로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저희를 돌연변이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점포 사업이 강점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유점포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웬 네트워크 마케팅을 유점포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고정관념을 깨버린 거죠. 그렇게 했던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워낙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저희 휴엔 컴퍼니를 벤치마킹을 해서 샵을 내고 매장을 내고 하는 것이 일상화돼 버렸어요. 일반화돼 버렸어요. 이제는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 휴엔 컴퍼니가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최초고 글로벌에서도 샵이나 프랜차이즈로 저희가 할 때도 외국에서도 이런 샵 프랜차이즈로 네트워크를 하는 기업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뷰티 샵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는 거의 최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휴엔 홈쇼핑, 휴TV, 또 휴월드, 휴엔텔레콤, 휴팡, 휴엔샵이라고 하는 그러한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가 제2의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된 98년에 준비해서 99년 1월 1일 날 공식적인 오픈식을 했고 제가 1월 3일 날 첫 강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99년 1월 3일 날 제가 첫 강의 할 때 딱 3분 계셨습니다. 3분. 그때 되게 상처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홍보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오픈한다고. 그리고 막 자리도 늘리고 모자라면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막 그랬었는데 세미나에 딱 썼는데 3분 오신 거예요. 원인 분석을 했더니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1월 3일 날 했기 때문에 3분이 왔다. 이렇게 1월 1일 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때가 벌써 3분 모시고 강의했던 데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 강의를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 회사로 발전을 했는데요. 제2의 창업을 하게 된 마케팅의 이름은 바로 비주 슈머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비주 슈머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 슈머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프로 슈머. 그런데 비주 슈머는 저희 휴엔 컴퍼니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비주 슈머는 비즈니스, 사업과 컨슈머, 소비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비즈니스를 하는 소비자를 비주 슈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휴엔 컴퍼니는 비주 슈머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소비자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바로 저희 휴엔 컴퍼니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도구로 소비자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 도구를 저희는 플랫폼이라는 것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휴행 컴퍼니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면서 그들이 비즈니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회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주슈머라고 하는 그 용어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2015년에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제가 2014년에 창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 한국경제신문사가 발행하는 한경 비즈니스 통권 1016호째 칼럼에 제가 쓴 칼럼이 이렇게 실리면서 공식화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소비자가 이제는 물건만 사는 소비자의 시대에서 기업의 마케팅과 광고 이런 데 참여를 해서 기여한 만큼의 소득을 돌려받는 똑똑한 소비자의 시대가 앞으로 열린다. 그것이 바로 비주 슈머의 세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칼럼 내용입니다. 이 비주 슈머라는 것을 만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에게는요. 저는 1996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입니다. 23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입문했습니다. 제가 사회에 첫 발을 시작하면서 저는 네트워크를 시작을 했어요. 다른 걸 해보다가 한 것이 아니고요. 사회생활을 네트워크로 시작을 해서 23년 동안 오로지 한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저는 사업자 출신입니다. 처음에 사업자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컨설턴트가 됐는데 컨설턴트가 되려고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컨설턴트가 돼서 기업을 컨설팅해야지 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상 플랜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 보상 플랜을 가져다가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것을 가지고 강의를 했더니 저보고 얼마 경력도 안 된 저보고 전문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저한테 보상 플랜 컨설팅을 의뢰를 해서 돈 주면서 의뢰를 하는데 얼마나 신납니까? 예,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게 된 것이 컨설팅을 하게 된 컨설턴트가 되게 된 계기예요.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2년 반 동안을 제가 이 업계에서 정말 많은 회사들을 컨설팅하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돈이 벌리니까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가면 망하겠는 거예요. 어디가? 이 업계가. 제가 순수하게 바라본 네트워크 마케팅과 기업이 하려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돈만 받고 컨설팅만 해주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고민하냐? 아니요. 저는 제가 이 네트워크 업계를 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민한 겁니다. 이렇게 가면 물론 전부 다 그런 기업의 마인드를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마인드의 회사들도 있었지만 10개면 8개의 회사가 제가 바라본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는 좀 벗어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계속되다 보면 이 소비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분명히 이것은 인정을 안 할 거고, 그렇다면 이 업계가 발전하기는커녕 이렇게 죽을 건데, 이건 내가 여기 이 업계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떠날 마음까지 먹은 게 98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를 정리를 하고 떠나려고 하다가 만난 브랜드가 닥터큐라는 브랜드예요. 닥터큐 화장품. 여러분 피부에 모낭충이라는 벌레 사는 거 아시죠? 그 모낭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화장품이 닥터큐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독점 에이전트를 한 명한테만 줘요. 대한민국의 독점 에이전트를 제 손에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피부에 쓱 긁으면 막 벌레가 나와요. 현미경으로 보면. 그런데 얘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전체에서 내가 독점으로 가질 수 있다면 그 사업할 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 정말 괜찮겠다. 그래서 남들한테 이제까지 컨설팅만 해줬는데 내가 직접 하면 최소한 성공은 둘째고요. 욕은 안 먹게 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창업이 된 게 바로 이 휴행 컴퍼니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됐던 게 벌써 20년 전 일이고요. 저희가 잘했다 잘못됐다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는 거지 제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자랑할 것은 저희는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기업은 생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것으로 지금 인정을 좀 받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업계에서 업계에 몸을 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내가 인생을 택하고 내가 이게 내 삶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 삶이거든요. 예. 그런데 대중들이 바라볼 때 좋은 인식으로 바라보길 원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건축업계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건축업계를 좋게 바라보면 좋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언론 업계에 있다 그러면 언론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를 너무나 안 좋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너무 싫었어요. 정말 끔찍히 싫었어요. 인생의 제 삶의 어떤 정체성, 저의 정체성까지 생각하게 됐고,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당신들이 보는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노력들을 하게 되죠, 자연적으로. 제가 이 책을 2003년도에 썼던 책입니다, 이게. 지금 꽤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어떤 기업은 이것을 시스템북으로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 2003년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썼던 이 책에 뭐라고 딱 돼 있냐면, 이 책을 읽고자 펼친 당신에게 이렇게 저자의 글을 써놨는데 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책은 비전을 주기 위해 쓴 책이 아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은 절실한 마음에서 펴낸 비판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자를 독서를 쏟아내는 비판가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아예 비판서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는 제 학위 논문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쓰게 됩니다. 제 석사 학위 논문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박사 학위는 경영학으로 받았는데요. 학위 논문을 쓰고 강연을 하고 책을 내고 또 여러분 그 한국 마케팅 신문을 검색하셔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가 이제까지 수년 동안 썼던 칼럼이 다 나옵니다. 제가 칼럼을 매주 연재를 했거든요. 그 신문에. 그 신문에 칼럼 연재를 한 제목이 뭐였냐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유서구의 독설 토크예요. 제목이. 나 이 제목 안 해주면 안 쓴다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독설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바꿔야 되지 않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어떤 분은 그걸 제가 무슨 큰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때는 사명이 아니었고 생존이었어요. 인식이 안 좋아지니까 이 사업은요. 어떻게 하나 멤버십을 모으는 사업입니다. 나와 같은 소비자를 함께하고 나와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함께 멤버십을 만들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업계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업계든 써줄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고 먹어줄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고 나와 같이 사업하는 사업체를 많이 늘려야 성공하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대중적인 인식이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을 여러분들에게 턱 하고 소개하면서 자 여러분 이 사업으로 여러분들만의 멤버십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여러분들만의 멤버십을 모으기가 쉽다 1번 어렵다 2번 몇 번입니까? 3번 드리겠습니다. 매우 어렵다 3번 몇 번입니까? 어떤 사업이든 인식이 좋아도 자신의 멤버십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돈과 노력과 시간과 그걸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식이 안 좋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에게 멤버십을 만들으라고 해요. 그리고 그 멤버십을 유지하면 성공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인세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한테는 그 말 자체가 기만으로 느껴졌어요. 저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이걸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바꾸자고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 사업 자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으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만 비로소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멤버십을 구축하고 이것을 해낼 수가 있지. 이 사업의 방식은 미국에서 약 6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방식이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60년 전에 판매 방식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도 경쟁력이 있게 어떤 분야를 차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마케팅은. 그런데 이제는 제 스스로가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나마 저를 조금 인정해 줬던 건 뭐냐면 저렇게 비판하고 떠드는 저 녀석이 도대체 뭐 하는 녀석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냥 신문의 평론가고 칼럼니스트고 그냥 그랬다면 아마 저는 인정 못 받았을 겁니다. 근데 저 녀석이 저렇게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떠들고 독설을 하는 저 녀석 뭐 하는 녀석이야 했더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녀석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제가 당신네 회사는 좋고 나쁘고 우리 회사는 좋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놓고 떠들었으면 인정 못 받았을 거예요. 너 저거 하려고 저렇게 비판하는구나 했을 겁니다. 한 8년 동안 그렇게 막 신랄하게 떠들면서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너는 왜 대책을 못 마련하는데 하는데도 한 개인이 뭔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저 스스로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바꿔야 된다.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저 사람이 무슨 저런 얘기를 하나. 지금 이 사업을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을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왜 비주슈머가 나왔는지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일수록 여러분들 제 말뜻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왜냐하면 나중에 강박관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는 너는 왜 해결책을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나중에는 이제는 내가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큰일 나게 돼버린 거예요. 강박관념이 스스로 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다가 해결책을 못 마련하다가 2014년도에 제 머릿속에 비주슈머라는 용어가 싹 하고 스친 거예요. 그 비주슈머가 해결책이 아닙니다. 비주슈머라는 용어가 스쳤을 때 저는 당연히 누가 쓰고 있을 줄 알았어요, 이 용어를. 왜냐하면 비즈니스 플러스 컨슈머 얼마나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프로슈머도 쓰이는데 비주슈머는 당연히 쓰이고 있구나 생각하고 구글 검색과 네이버 검색을 눌렀을 때 아무도 안 쓰고 있었을 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비주슈머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었을 때 제가 소름이 끼친 거예요. 그때 어떤 희망을 본 거냐면 잘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죠? 비즈니스 영역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와서 비주슈머 마케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짤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비주슈머 마케팅의 경쟁도 할 수 있겠고 우리만의 정체성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다음 날 모든 분야에 다 상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비주슈머 마케팅 아무도 못 쓰게. 왜냐하면 침범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상표 등록을 하고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모모 기업들이 이것을 쓰겠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경고장을 받고 다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비주슈머 마케팅을 하면서 우리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자 하면서 모든 아이디어와 이제까지의 노하우들이 이제 다 쏟아 부어지고 그러면서 제2의 창업 비주슈머 마케팅을 창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갖게 됐고요. 이건 제가 만든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제가 23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할 때 전 이거에 반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것을 제가 다시 우리 휴앤컴퍼니가 비주슈머 마케팅을 하면서 전면에 내세우게 됐고 비주슈머 마케팅이 뭐 하는 마케팅이냐?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주는 마케팅입니다. 이 비주슈머 마케팅의 정체성이에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21세기의 모든 부는 플랫폼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플랫폼으로 선택을 했고 뉴 컨슈머리즘 비주슈머라는 책이 나오게 됐고 한마디로 컨슈머리즘이 소비자의 인식을 단순한 컨슈머에서 이 세상 이 시대의 컨슈머는
비주슈머다라고 하는 새로운 비주슈머 컨셉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휴엔 컴퍼니의 창립 스토리와 비주슈머의 창립이 만들어진 과정을 들으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제안을 받으신 다음에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느껴보시고, 또 이 제안을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화면으로 이 제안을 한번 받아보시죠. 어떠십니까? 제안을 받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 상점을 소유하고 싶은 생각은 드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제안을 했을 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수없이 제안해 보셨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던가요? 제일 먼저 예, 그렇죠. 예, 가능할까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이게 진짜야?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왜요? 기존에 있었던 거였으면 그렇게 물어봤겠습니까? 예, 없었던 거였으니까 이게 진짜야? 이런 상점이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 세계인들한테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명이나 들을까요? 아마 극소수만이 손을 들 거예요. 기업도 극소수니까요. 그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로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야 많겠지만 그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뭔가를 팔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그 상태였죠. 그나마 플랫폼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가능해졌지. 그 전에는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나라 택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이 각 동마다 서울에도 각 동마다 픽업 센터를 다 냈습니다. 물건을 사야 돼, 거기서 갖고 와야 되니까. 왜? 택배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았는. 그런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이제 배송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오늘날까지 된 거예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배송 시스템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외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가서 사야죠. 근데 지금은 아마존에서 지금 저를 따라해서 5분만 따라해 보실래요 하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아마존에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에 물건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송이 되고요. 이러한 세상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세미나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플랫폼 세상이 됐다는 것을 많은 분들은
플랫폼을 많이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아직까지 그런 과도기입니다.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이것이 피부에 안 와닿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저희 플랫폼에 대해 소개를 할 텐데, 먼저 플랫폼이 어떤 개념인지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플랫폼은 직역을 하자면 기차를 타고 내리는, 그냥 직역이 아니라 뜻 자체가 그냥 정거장입니다. 어떤 비유를 쓰고 있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기차를 바로 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탈 수 있습니까? 여기를 이 정거장이라는 걸 이용해서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로 플랫폼이란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그 환경을 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중들이 어떤 것을 이용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한다면 그것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는 카카오톡이 유명하죠.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하니까 그 카카오톡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어떤 의사소통. 그런데 처음에 의사소통 플랫폼으로 출발했던 카카오톡이 이제는 많은 소비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종합 플랫폼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모든 이게 꼭 온라인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플랫폼이라고 하면 다 온라인인 줄 알아요. 예를 들어 어떤 시골에 장터가 하나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장터는 그 시골의 그 지역의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O2O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연결된다 해서 O2O. 지금은 OAO 시대라 그러죠. 온라인 앤드 오프라인.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플랫폼을 같이 동시에 가져야 한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대중적으로 그냥 요만한 가게 하나를 플랫폼이 아니라, 이거 가게는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플랫폼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건 플랫폼이죠. 예를 들어 백화점이다. 플랫폼 맞습니다. 그 백화점 수많은 이들이 이용을 하니까요. 그런 것 자체를 다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 환경 자체를. 그래서 지금 생산자라든지 공급자, 그래서 판매자들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팔아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고, 소비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 집 앞에서 사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 상품을 내가 가장 저렴한 가격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전 세계를 다 뒤질 수 있어요. 플랫폼을. 그렇게 해서 이 시대는 플랫폼 시대가 됐다. 어느 정도로 이것이 파워풀하냐면 지난 작년에 11월 11일 광군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렸는데, 중국의 타오바오라는 한 쇼핑몰에서,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여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루 만에 일어난 매출이 28조예요. 하루 24시간 만에. 이것은 우리나라 백화점을 전체 다 통틀어서 1년 매출이 29조예요. 근데 그걸 24시간 만에 올려버린 거예요. 분석을 했더니 225개국의 나라에서 82%가 뭘로 물건을 샀냐면 휴대폰으로 물건을 샀어요. 이걸 들으셔도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직까지. 왜? 기성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쓰셨던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야 뭐 자유자재로 쓰지만, 그래서 과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쓴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안 변한 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변했어요. 자, 이런 세상이 됐는데, 이런 세상이 되더라도 나는 뭐 내가 편한 대로 살 거야? No problem.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갑자기 영어가 나오네요. 제우 갔다 오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소비자로 사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를 논하는 장소잖아요. 비즈니스를 했을 때는 플랫폼이라는 걸 모르게 되면 커다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걸 선택을 했고, 우리 이 비즈슈머 마케팅을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이들에게 이 플랫폼을 운영하게끔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해보자라고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되는, 각각 나라에서만 판매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아직까지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점을 가져본 사람들 경험이 없으니 그러한 상점을 만들어서 그걸 안겨주면 이건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경쟁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한 게 2014년 11월입니다. 이것을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몇십일 안 남았습니다. 딱 만 3년 걸렸습니다. 그걸 발표하기까지 만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데 말이 쉽지 왜 만 3년이 걸려서 고작 그것을 만들었느냐? 예, 이와 같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플랫폼이 되려면 이와 같은 것들이 갖춰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플랫폼이 제작이 돼야 되고 전 세계인들이 보려면 자신의 언어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언어 지원 서비스가 돼야 돼요. 또 전 세계인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결제 서비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결제가 되면 배송이 돼야 되고. 여기까지만 해도 몇 개 기업만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하죠. 몇몇 개 기업만. 그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큰 시스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는 무슨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멤버십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원가입부터 시작해서 라인 형성, 거기서 매출이 오르면 그것을 나에게 돌려받는 그러한 수당구조 시스템, 그런 것까지 다 전 세계를 다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 비즈니스를 누구나 저희는 광고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 세계인들이 보는 교육 서비스, 교육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거 만들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거기다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 세계인들이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만 경쟁력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전 세계인들이 경쟁력 있게 물건을 살 수 있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갖춰져야만 비로소 뭘 할 수 있다? 출발을 할 수 있다. 전 성공은 얘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 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수많은 기업들이 출발조차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가 굉장히 커다랗고 어렵기 때문이죠. 저희는 이러한 시스템을 3년 동안 갖추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휴월드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나 휴대폰이든 인터넷이든 www.huworld.com이라는 도메인을 어디서나 치시면 내 손 안에 상점이 열립니다. 이런 휴월드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이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조차도 어떤 분들은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 플랫폼이 저기 나이지리아에서 열려서 쉽게 바로바로 클릭이 돼서 이게 돌아가려면 우리 한국에 서버 하나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나이지리아 바로 근접에 있는 그 서버와의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거기서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열리고 그러면 저희는 14개 언어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알리바바가 16개고 아마존이 11개 서비스인데요. 언어 서비스가. 저희는 14개로 출발을 합니다. 14개 시스템으로 출발을 하고 이제 결제는 166개국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간혹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가 빠졌다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면서 지금 제발 좀 거기도 열어달라 하는데 이 시장 조사를 다 한 상태에서 지금 166개국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 카드 자체를 안 씁니다. 아예. 그러니까 그리고 배송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하나가 개발되고 하면서 더 많은 나라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제가 되면 166개국 역시 배송 시스템이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또 지금 이건 166개국 이상 인터넷이 되어 있는 곳은 지금 이 방송을 다 생방송으로 보고 계세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이 방송 지원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휴TV라고 하는 방송을 가지고 있고 또 전 세계가 통합해서
멤버십이 비즈니스가 돼서 거기서 소득이 오는 휴넷이라고 하는 저희 멤버십 비즈니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은요. 제품 어떠한 아이템을 거기서 취급할 것이냐. 지금 국내에서 저희가 20년간 검증된 전략 상품이다. 감히 제가 검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검증. 이 단어를 쓰는데 앞에 20년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검증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저거는 진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휴엔 컴퍼니는 제품 전략 상품을 갖는 제품 컨셉이 간단합니다. 매니아층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저 이걸 판단해요. 매니아층 이 제품이 어느 나라든 막 이거 휩쓴다? 이 시대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 분야가 있습니다. 취향이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매니아층을 얼마만큼 형성할 수 있느냐로만 저희가 해서 전략 상품은 그래야만 저희는 전략 상품을 택해요. 그것이 주요했고 그것이 그 전략이 먹혔기 때문에 20년간 회사를 이렇게 성장시켜 올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을 써주는 소비자가 많으면 그 회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문을 닫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죠? 지금 수많은 수천 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다는 이유는 뭐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써주는 소비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소비자가 없는 상품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니 성공할 수가 없죠.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제품들을 알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 한국에서 전략 상품을 먹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먹히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국에서는 기업 제휴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기업과 제휴를 해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면 대리점권과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벌써 각 나라에서 빨리 왜 기업 제휴는 안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앞서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합니다. 저희 분명히 해요.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의 기업과 제휴를 하려면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주슈머 마케팅 자체가 그 나라의 기업과 그 나라의 상품과 이런 것들을 올려서 전 세계로 이것을 가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분명히 하지만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제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브라보 코리아라는 중소기업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중소기업의 좋은 상품들을 가지고 런칭을 시켜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166개국의 판로를 열었잖아요. 제대로 브라보 코리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브라보 코리아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브라보 캐나다, 브라보 USA 이제 그게 그 나라의 기업을 런칭을 시키면 그 나라는 저희 휴월드를 통해서 전 세계 166개국의 판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금 각 나라의 기업들이 저희와 제휴를 하려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 휴엔 컴퍼니는 최저가 홈쇼핑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휴팡 소셜 커머스 마켓을 운영해서 여기보다 싼 데는 없습니다. 왜? 최저가만 합니다. 여기보다 더 싼 데가 있으면 안 합니다. 아예. 그 밑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최저가 홈쇼핑과 휴팡을 하고 있고 일반 제품 휴앤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품이라고 하면 전략 상품은 우리만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걸 전략 상품이라고 하고 일반 상품은 여기도 있고 이마트에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다 있는 그런 걸 일반 상품이라고 합니다. 일반 상품 약 10만 가지를 휴앤몰에 지금 런칭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 쓰면 5%의 마일리지를 잡게끔 5%는 저희 실적이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실적. 그렇게 해서 일반 몰을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오픈될 글로벌 플랫폼의 제품들이 올라가는 게 이제 우리의 전략 상품은 끊임없이 개발이 되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을 발표할 때까지 모았던 게 200만 가지여서 이렇게 200만 가지를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제품들이 탈락됐어요. 처음에는 규모를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모았는데 200만 가지다라면 여러분 그 일일이 하나하나씩 보기도 어렵죠. 근데 저희는 하나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경쟁력이 없는 상품들도 대거 올라와져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처음에 출발할 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은 이제 가지수는 얘기하지 마세요. 몇 가지로 출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휴행 컴퍼니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질이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양적으로만 하면 2,000가지는 못 모으겠습니까, 저희가? 예, 그런데 정말 이 플랫폼 자체가 전 세계에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플랫폼은 원래는 제품 가지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리바바나 아마존이 우리 제품 몇 가지입니다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아이템들을 모아보겠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 경쟁력 있는, 전 세계가 다 알려면 이 명품 면세점의 상품들이 거의 명품들이잖아요. 명품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전 세계인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러한 면세점에 어떤 분들은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저희가 면세점이 입점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생방송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면세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명품들을 우리가 똑같이 취급한다는 개념인데 면세점이 들어온다고, 5대 면세점이 우리 휴행 컴퍼니에 들어온다고, 플리즈입니다. 정말 절대 면세점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면세점은 일반 기업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여러분. 5대 면세점이 들어온다. 자, 명품, 제가 이제 바꿀 겁니다. 면세점 얘기 안 하고 그냥 명품이라고 제가 바꿔야 그 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TV 홈쇼핑이 안 나간다고 TV 홈쇼핑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홈쇼핑에서 취급하는 상품 자체를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홈쇼핑 채널은 어디서 봐야 되는 거냐고 앞으로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제가 분명히 전달한 말씀만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홈쇼핑, TV 홈쇼핑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 상품을 저희 몰에 올려서 나갑니다. 전자상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슈퍼마켓 인기 상품 500종, 그리고 호텔, 항공, 여행 상품, 전 세계 한류하면 알아주는 K-팝 상품을 올려서 K-팝의 음원과 CD 이러한 것들이 또 전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 상품은 저희 휴행 컴퍼니는 처음부터 글로벌 플랫폼을 하면서 이 세상 모든 소비를 한번 다 모아보겠습니다라고 표방을 했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어떠한 상품이 앞으로 모여지게 되고 또 글로벌 플랫폼을 갖다 보니까 정말 희망을 보고 있는 게 정말 좋고 훌륭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저희와 손을 잡고 싶어서 지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요. 정말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듭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가리켜 비즈 휴머라고 합니다. 단순히 여기서 사업은 안 하시고 물건만 구매하시는 분들을 보고 컨슈머라고 합니다. 그럼 컨슈머에서 비즈 휴머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공통입니다. 저희 휴월드에 들어와서 쇼핑하시면 됩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거 물건 사시면 돼요. 무료 회원 가입하셔서 물건 사시다 보면 여러분 마일리지 적립시켜 보셨죠? 예, 저희도 똑같이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이렇게 쌓입니다. 쌓여서 50만 마일리지가 탁 하고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것을 소유해서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하는 것 하나하나가 내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내가 조금 썼으면 내 플랫폼에 간판 하나 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좀 더 쓰면 바닥공사 다 끝냈고. 점점 이 기간도 없습니다. 저희는요. 뭐 언제까지 얼마를 해라 없습니다. 그냥 평생 누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만으로도 글로벌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다. 최소 이거죠. 50만 마일리지 정도 금액으로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마일리지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얼마라고 다 다르기 때문에 50만 마일리지 정도를 저희 휴월드에서 소비하신 분은 이제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계속 샀는데 마일리지 쌓아주면서 얼마가 되니까 슈퍼마켓 주인이 야 당신은 여기 단골이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돈 버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즈슈머가 되는 방법은 전 세계 공통입니다.
물론 지금 비즈니스를 원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누적 안 하시고 한 번에 50만 마일즈에서 바로 비즈니스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방법은 같아요. 한 번에 사든 누적해서 사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는 곧 수익이에요. 수익 없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취급을 안 합니다. 그냥 취미 활동, 뭐 여가 활동 정도. 진짜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어떤 분들은 특히 그 보상 플랜에 좀 약하신 분들은 나는 보상 플랜 같은 거 수학을 원래 못해서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하는데 월급 얼마 드리면 돼요? 몰라요. 나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주세요 하고 회사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시간이 바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끝나면 바로 이어서 수익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수익은 간단하게 따지면 요 세 가지입니다. 1번과 2번은 우리 휴행 컴퍼니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점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가 소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게를 열었어요. 그럼 내 가게에서 내가 먹으면 그 마진은 나한테 들어오죠. 그러니까 싸게 먹죠. 여러분들이 칼국수 집을 열었으면 내가 칼국수 먹는 거 내 가게에서 내가 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게를 열었으면 내 휴대폰 내 가게에서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마진은 나한테 들어오는 걸 보고 자가 소비라고 해요. 그랬을 때 내가 이득을 얻는 거죠. 두 번째는 많이 알려가지고 많이 여기서 먹게 하든가 많이 쓰게 하든가 해야 돈 버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1번과 2번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1.6 버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글로벌 플랫폼이 1.7 버전부터가 글로벌 플랫폼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국내용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테두리한 것이 제가 1번과 2번을 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에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휴대폰이죠. 휴대폰을 여기서 이 정책표가 원래는 대리점 사장님들이 가지신 정책표잖아요. 이 정책표를 우리 휴행 컴퍼니 가족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쓰면 내가 휴대폰을 내가 바꾸면 이 금액이 나한테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 휴대폰을 바꿔주면 대리점 사장님이 가질 걸 내가 대리점이니까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우리 가족 것들을 바꿔주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SK 브로드밴드, 인터넷 IPTV 마찬가지 이 정책표 19만, 9만, 9만, 5만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이거 바꾸면 나한테 떨어지는 마진이에요. 내가 쓰면 나한테, 다른 사람 쓰게 하면 나한테. 청호나이스 이것에 대한 제품을 쓰게 되면 이만큼이 나한테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휴행 컴퍼니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 대부분들이 마일리지 또는 이러한 CV는 캐시 볼륨이라고 해서 바로 나에게 들어오는 현찰이에요. 그런 식으로 수익성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면 나한테 마진이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알려서 누군가가 소비하게 하면 그 마진을 내가 받아서 돈을 번다는 건 기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 휴행 컴퍼니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 대부분을 이런 식과 마일리지 서비스로 같이 병행을 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1번과 2번은 굳이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3번이 특별한 비즈니스입니다. 플랫폼 멤버십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 하는 것이 가장 지금 휴행 컴퍼니 비즈슈머 글로벌 플랫폼 네트워크 플랫폼에서는 가장 큰 수익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각 나라에서 진짜 이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뭐냐면 이 원리는 이거죠. 친구가 내 플랫폼에서 회원으로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서 소비자가 됐어요. 그럼 이 친구가 마일리지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쓴 그 마일리지는 나의 마일리지로 합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내 실적을 딱 하면은 바로 나의 이번 주 실적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퍼진 모든 플랫폼이든 소비자든 그들이 올린 그 마일리지가 전부 다 나의 매출 마일리지로 합산이 돼서 딱 보여집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걸로 소득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멤버십 됐던 이 친구가 마일리지가 쌓여서 50만 마일리지 딱 되면 이 친구도 플랫폼이 하나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플랫폼이 하나 생기면 이 플랫폼에서 또 소비자들이 생기고 또 이 친구가 누군가를 소개해서
플랫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나로부터 출발해서 생긴 모든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평생 매출이 나의 매출로 인정이 돼서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까지는 각 나라에서 그 나라 안에서만 진행했던 멤버십을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멤버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으로만 인구수로만 따지면 몇 배의 비전이 커진 거냐면 5천만 대 70억이면 146배가 커진 겁니다. 시장과 매출과 모든 것들이요.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외국에 가면 외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조금이라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일수록 진짜 글로벌이 열립니다. 진짜 미국에서 예를 들어 그러면 일본인을 바로 내 파트너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일본인 파트너 밑에 필리핀 밑에 브라질 밑에 파리, 그러니까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하고 다시 미국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니까요.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나는 외국에 아는 사람 없는데 www.huworld.com 슬래시하고 여러분들이 휴엔컴퍼니 회원이 되시면 6자리 회원번호가 나오십니다. 그럼 뒤에다가 6자리 회원번호를 붙이시면 이 주소가 세상을 바꾸는 주소가 될 겁니다. 이것을 페이스북이든 여러분들 문자든 뭐든 이걸 뿌리시면 이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 주소를 누르는 순간에 그 사람의 손에서는 휴월드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나라 언어로 바꿔서 쇼핑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나의 소비자 매출로 잡히고 아니 나의 매출로 잡히고 여기 누구든지 멤버십으로 전환해서 멤버십이 되면 나의 멤버십이 되고 거기서 또 마일리지가 쌓이면 또 그들도 플랫폼이 되고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전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가 휴월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는 이번에 일부러 제가 외국에 가면 저를 격려해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47년 동안 받았던 칭찬 며칠 동안 다 받고 왔습니다. 이것은 그 중에 제가 제일 정말 이거다 그래 이거다라고 했던 칭찬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 사업자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신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자고 해도 안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레벨에 있는 사람한테 이 사업을 전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휴엔컴퍼니 비즈니스 글로벌 플랫폼을 가지고는 지금 그러지 않은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퀄리티가 없는 분들은 잘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있대요, 지금. 그런 사람일수록 제대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가 이 비즈슈머를 만들 때 제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한계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오피니언 리더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건 원래 부업으로 시작하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업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정말 이 사회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미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성장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제가 느꼈던 그 부분을 내가 반드시 이 휴엔컴퍼니의 비즈슈머 마케팅으로는 그걸 뛰어넘겠다 했는데 이번에 아주 제 가슴에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캐나다에 계신 휴엔컴퍼니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은 안 하셔도 그걸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지금 전 세계로 이것을 알릴 수 있고 자신 있게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플랫폼 수익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타이밍입니다. 이제 곧 저희가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분들만 시작을 하고 곧 바로 교포분들이 등록하실 수 있도록 지금 빛의 속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곧 되는 대로 지금 명절이 왜 꼈는지 정말 좀 가슴이 아픈데 명절이 싫다는 게 아니고요. 예. 아무튼 저 같은 이 우리 휴행 컴퍼니 이 직원들한테 똑같은 마인드로 우리 직원들은 아마 일하게 될 텐데 명절이 4일이나 껴서 하여튼 명절 지나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열겠습니다. 열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교포분들이 이제 지금 막 위치를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픈이 되면 전 세계인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여기 휴행 컴퍼니가 있으면 여러분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지 않으면 따로 옆으로 전달이 돼서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합니다. 저희는 20년 동안 이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 100년간도 전 세계 어떠한 힘을 가진 권력자가 와도 절대 회사 직대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하고 계신 분들에 의해서 회원가입이 안 되면 회원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타이밍은 돈의 가치로도 환산이 안 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은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도 어떤 회사가 시작하면 각 도에 지금 깃발 꽂으셔야 됩니다. 각 도에 깃발을 꽂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도에 깃발 꽂고 시작하면 내 매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각 도에, 각 나라에로 바뀐 겁니다. 각 나라에로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 타이밍을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은 어떻게 다시 올 수가 없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이요. 그리고 그러면 시간이 오픈되면 전 세계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능성을 확신으로 왜? 전 세계인들에게도 동등한 신개념 시스템이에요. 보도 듣도 못한 신개념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왜 네트워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엉뚱한 상상이 오늘 이렇게 휴월드라는 전 세계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비주 슈머는 크게 4가지의 4대 요소가 있는데 명분, 실리, 시대, 문화. 나도 있지만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바꾸면서 나도 성공하는 그러한 명분과 그 전 세계 인구를 멤버십으로 만들어서 소득을 창출하는 실리와 플랫폼 시대의 가장 앞선 시대, 그리고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이 비즈 슈머라는 용어를 알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컨슈머로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비즈 슈머가 안 될 이유가 없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 비즈 슈머 시즌 2의 캐치프레이즈가 Present the Opportunity, 기회를 선물하랍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이 기회를 선물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맞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이어서 휴플랜에 대한 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휴플랜은 보상 플랜입니다. 이 보상 플랜을 강의해 주실 분은 잘생겼습니다. 이 안병현 강사님은 지금 현재 치킨볼라라고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를 9개 매장을 운영하는 CEO예요. 그래서 또 이런 CEO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원래 영어도 굉장히 유창하고 영어로 다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는 또 글로벌 리더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즈 슈머를 전 세계에 알리고 계신 글로벌 리더 안병현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휴행컴퍼니의 로열성 매니저 안병현입니다. 대표님께서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렇게 오래 진행은 하지 않았지만 이 휴엔의 비전을 보고 작년 2월 정도부터 휴엔 사업을 열심히 진행을 해서 지금 그래도 빠르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상 플랜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 20분 정도 짧게 보상 플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그 휴 플랜은 바이너리 플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 플랜의 특징을 보면은 휴 플랜은 일단 빠른 소득이 되고 안정적인 소득이 되고 또한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대표이사님께서 방금 휴엔 컴퍼니의 앞으로의 글로벌화와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서 아주 큰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 사업자는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 각자가 동일한 도구를 잡지만은 실제로 사람마다 나타나는 결과가 틀리고 그런 소득의 성과들이 결과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각자 모두가 어떤 뭐 예를 들면 누구는 커피집을 할 수 있고 같은 커피집을 주변에다 하더라도 누구는 소득이 큰가 반면에 누구는 소득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휴엔 컴퍼니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빠르고 큰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을 구축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엔 컴퍼니의 보상 플랜은 이렇게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 프로모션이 있고요. 추천했을 때 받는 수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원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칭 보너스, 네 번째 리더십 공유 보너스, 다섯 번째 직급 성취 보너스, 여섯 번째 직급 성취 자동차 보너스, 그리고 일곱 번째 여행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 7가지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휴엔 컴퍼니의 사업자 자격은 휴엔 컴퍼니의 등록은 무료 회원 등록이 가능해요. 하지만은 휴엔 컴퍼니에 쉽게 말하면 뭐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이 휴엔 컴퍼니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생겨난 멤버십에 대해서 내가 소득을 얻겠다. 뭐 단순히 누군가한테 어떤 정보 전달을 해서 캐시백의 개념이 아닌 멤버십에 의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CO 2차라는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CO 2차는 50만 마일리지 금액으로 따지면은 누적 소비로 제품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하지만 내가 바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패키지로 110만 원에서 저기 보이는 휴리온 수수기 같은 경우에는 145만 원 지금 프로모션가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품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제품을 소비를 하고 그거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는 게 바로 CO 2차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은 지금은 휴엔 사업이 많이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업자 위주로 사업을 시작하셔서 소비자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사업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추천 프로모션은 사업자를 내가 2명을 추천했을 때 10만 원, 그리고 4명을 추천했을 때는 30만 원입니다. 그 해당 월에 2명 추천 시에는 10만 원, 4명 추천 시에는 30만 원입니다. 이거는 멤버십 소득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능력에 의한 직접 수당이에요. 내가 직접 누군가를 사업자로 만들고 나와 같이 사업하자라고 파트너로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두 번째 수당은 바로 후원 보너스입니다. 후원 보너스는 휴엔 컴퍼니는 이렇게 바이너리 시스템으로 내 팀을 구축해 가거든요. 그럼 이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그 어느 쪽 한쪽 뭐 오른쪽은 실적이 클 수도 있고 왼쪽은 실적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큰 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쪽을 보통 소실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실적을 기준으로 후원 보너스는 10%에서 15%를 후원 보너스로 받습니다. 그거는 회사에서 그 수당 지급률이 법정 한도에 넘지 않게끔 그 DBS 시스템에 의해서 그 매주마다 저희가 후원 수당이랑 매칭 수당은 주급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주마다 우리가 받는 수당이 보통 한 15%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극점은 주 2천만 원이에요. 주 2천만 원이고 소실적과 대실적에 대해서는 무한으로 누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당으로 받지 않은 실적에 대해서는 내가 수당 받기 전까지는 항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소실적에 만약에 수당이 발생했다. 그럼 나머지 대실적의 잔여 실적은
누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후원 보너스는 소실적의 10%에서 15%로 보시면 되고, 극점은 주극점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대략 한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칭 보너스가 있습니다. 매칭 보너스는 바로 제가 설명을 했던 후원 보너스와 연계가 되는데요. 매칭 보너스는 지금 그림상으로는 내 1대, 2대, 3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바이너리 계보도에서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은 모두 다 내 1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100단계에 있어도 내가 직접 추천했으면 내 1대예요. 그러면 그분이 받는 후원 보너스의 내 1대면은 40%가 나한테 매칭 보너스로 주어지고, 2대 같은 경우에는 그 1대가 추천한 누군가가 받는 후원 보너스의 20%가 2대 매칭 보너스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3대 같은 경우에는 그 나한테는 하나, 두 번째 파트너가 추천한 누군가가 받는 20%가 나한테 매칭 보너스로 올라오고, 이게 도합하면 한 80%예요. 그래서 보통 내 파트너들이 그냥 바이너리에 의해서 2명씩 추천한다고 봤을 때 내 직대 파트너가 받는 후원 수당의 대략 80%에서 100%를 매칭 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휴행 컴퍼니의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바이너리라고 하더라도 직대 파트너들이 많으신 분들은 이 매칭 보너스가 한 수석이나 중간 직급 이상 됐을 때는 전체 수당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매칭 보너스는 지금 제 수당에도 한 60,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리더십 보너스예요. 리더십 보너스는 휴행 컴퍼니의 직급, 중간 직급, 팀 매니저부터 최고 직급, 트리플 크라운까지 휴행 컴퍼니의 매달 일어나는 매출, 마일리지의 5%를 이렇게 n분의 1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직급자에는 인원이 많으니까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최고 직급자는 인원이 적을 테니까는 더 적은 퍼센테이지를 해서 고르게 쉐어, 그 리더십 공유 보너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네 번째 공유 보너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직급 성취 보너스입니다. 휴행 컴퍼니에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직급을 성취했을 때, 그 직급을 유지했을 때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또는 뭐 3개월간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직급을 성취하면 바로 직급 수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수석부터 트리플 크라운까지 총 2억 6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현금으로 직급 성취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직급을 성취했을 때 여행 점수라는 게 있고, 그 여행 점수는 또 자동차 점수로도 같이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점수 자체가 누적이 돼서 보통 크라운 직급은 벤츠 C 클래스인가 그거를 주고, 더블 크라운은 벤츠 S 클래스, 그리고 트리플 크라운은 벤틀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 프로모션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추천, 후원, 매칭, 공유, 직급 성취 보너스예요. 그러면은 휴행 컴퍼니의 직급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직급 체계별로 수당 및 예상 소득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는 휴행 컴퍼니의 어떤 제품을 한번 보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이 휴행 컴퍼니라는 회사가 지금 이 글로벌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득의 기회를 얻고자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소득의 기회를 얻고자 하면 사업적으로 철저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를 소비로 할 건지 사업으로 할 건지를 결정을 내리고서 이거를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이다, 다단계다 하면은 나는 그거 했는데 돈이 안 돼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한 행동이나 아니면 액션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은 돈을 벌 때 장사를 하더라도 뭐 가장 우리가 창업하기 쉬운 게 뭐 겨울이면 군고구마나 붕어빵 장사를 하더라도 보통 한 400~500만 원 정도의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고객들을 기다리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거나 이래서 월 200~300 정도의 소득을 받으면은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역시도 그냥 어떤 꽁돈을 주거나 누군가한테 어떤 허상을 심어주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마케팅 분야에서 나의 리더십이나 내 팀워크로 인해서 많은 멤버십들이 생기고, 이 멤버십에서 생겨난 매출, 세일즈 볼륨으로 내가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만큼 어떻게 보면 하이 레벨 마케팅이 없는 거예요. 보통의 마케팅은 뭐 예를 들어 제가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지만 치킨집이든 커피집이든 내 가게를 홍보하고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만약에 뭐 정수기 판매를 한다, 보험 영업을 한다, 그럼 내 보험이 좋다고 누군가한테 홍보해서 수당을 받고 그 보험을 누군가가 사인할 때마다 내가 커미션을 받는 구조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판매했을 때도 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나로 인해서 생겨난 멤버십에 의한 수당을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시고 사업을 하고 이거를 소비로 볼지 사업으로 볼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CO 2차라는 그 직급을 당연하게 획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이거를 사업으로 봤을 때는 휴엔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아이템들 중에서는 마일리지가 높은 게 있고 마일리지가 낮은 게 있어요. 사업자라면 당연하게 수익성이 좋은 마일리지가 높은 전략 제품군으로 사업을 펼치시는 게 수익에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진열해 놓은 여러 가지 제품군들 중에 뭐 문 앞에 진열해 놓은 거는 거의 마진이 안 남는 그냥 싼 제품군도 있지만, 실제 고객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내가 마진이 남는 좋은 제품을 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마케팅에도 전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휴엔 컴퍼니에도 독점 전략 상품군에 대해서 우리가 한 45%에서 50% 정도가 현금가 대비 마일리지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CO 2차 나와 같이 사업할 사람 2명씩 늘려가는 사업의 게임으로 보시면은 여기에서 최고 직급 가는데 실제로 2명씩 늘려갔을 때 내가 2명 늘리고 내가 추천한 2명이 또 2명씩 늘려가는 이 사업의 전개 방식으로 갔을 때 트리플 크라운은 한 2,000명 정도의 사업자예요. 그럼 나 혼자 2,000명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나로 인해서 생겨난 팀들이 다 같이 이거를 열심히 사업화할 때 그들이 에이전트화 될 때는 훨씬 더 수월해지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엔 컴퍼니에서 공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팀 매니저부터입니다. 팀 매니저는 자기 산하에 적어도 사업자가 24명의 CO 2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실적으로 따지면 1200만, 소실적은 600만 마일리지 정도의 실적이 있으면 현금가 전략 상품으로 따지면 한 1320만 원 정도의 소실적 매출이 있으면 본인이 2명을 추천했다고 가정할 시 추천수당 10만 원, 후원수당 90만 원, 55만 원, 리더십 공유 해서 예상소득이 보통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정식적으로 하겠다면은 일단은 내가 이거를 사업으로 볼지 소비로 볼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소비로 본다면 그냥 회원가입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회원가입 하시고 여기에서 좋은 뭐 김치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이런 거 사 드시면 되고, 내가 이거를 사업으로 하고자 한다면 전략 상품에 대해서 내가 소비를 해보고 이게 과연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살아있는 제품군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글로벌에서도 먹힐 만한 제품군인가를 판단을 하시고 이 플랫폼을 내가 확장할 수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매니저 월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이 직급부터는 사업자 수를 가만 보시면 모두 내 산하에 있는 멤버십들이 다 열심히 이번 달에 2명씩 사업자를 구축하는 형태로만 사업 진행 방식이 되어도 소득의 그 범위가 이게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이거는 그 예상 소득을 2명씩 추천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매칭 수당이 후원 수당보다 적게 나와 있는 최소의 미니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로얄 수석 매니저는 보통 한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이지만 매칭 수당이 많은 사람은 3천만 원, 저도 한 2,800만 원 로얄 수석 매니저에 갔을 때 이런 수당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서 사업에 감이 있는 분들은 바로 하부 매출 대비 예상 소득액을 봅니다. 어떤 자영업에서 내가 어떤 자영업 가게를 한다 했을 때 보통 내가 가게를 해서 월 매출이 한 2천만 원 정도 났을 때 그 개인이나 아니면 부부가 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했을 때 부부 같은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보통 많으면 500만 원, 본인이 혼자 일할 경우엔 200~300만 원 정도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영업의 평균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15%에서 많으면 20%예요. 근데 이거는 하부 매출 대비 예상 소득액이 좌우의 바이너리 플랜이 맞았을 경우에는 나로 인해서 생겨난 전체 멤버십의 매출에 대해서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에 강의하는 시간에도 내 파트너 부산에 있거나 울산에 있거나 뭐 대구에 있거나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매출에 대해서 나는 하부 매출 대비 수당 지급률로 보면 8%에서 10% 정도가 수당으로 풀립니다. 그거는 어떤 바이너리 회사랑 비교를 해보셔도 이 테헤란노의 합법적인 어떤 회사랑 비교를 해보셔도 하부 매출 대비 하부 사업자 대비 수당 지급률은 최고예요. 휴엔 컴퍼니가. 그래서 지금 이거를 플랫폼의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이 플랫폼을 내가 어떻게 사업자 조직으로 구축할까를 먼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플랫폼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여도 예를 들어 이런 이즈불에 대한 우리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서 유통을 하고자 한다면 전 세계에 나밖에 이게 독점권이 가지고 있다라고 예를 든다면 다음날 일어나서 옆집 아줌마한테 이거 한번 마셔보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국에 뭐 광주면 광주, 미국이면 미국 대리점을 내고 지사를 내고 총판을 내 가지고 사업을 확장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의 관점을 바꾸면은 진짜 사업이 되고 어마어마한 비전의 사업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자영업에서 우리가 월 1,000만 원을 가볍게 꿈꿀 수 있고 월 1억 소득, 월 2억 소득을 가볍게는 아니지만은 가능하고 접근거리 내에 있는 소득이라고 어떻게 꿈을 꿀 수가 있겠어요. 저만 해도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는데도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려면은 진짜 많은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이 싫다가 아니라 이러한 도구의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사업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의 진입에 의한 소득 플랜이고 우리가 이 사업자의 진입 말고도 이 휴엔 컴퍼니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떻게 마케팅하는가에 따라서 각 회원들이 이거를 사업으로 생각한다면 뭐 휴엔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독점 이런 그 누군가한테 카카오톡이든 내 온라인 플랫폼이든 페이스북이든 카스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이런 데다가 올려서 뭐 고등어가 됐던 SS 미라클 크림이 됐던 그들이 이런 거를 올렸을 때 회원 가입 없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는 휴엔 컴퍼니만의 특허예요. 테헤란노에 많은 플랫폼을 지향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플랫폼의 방식은 본인들의 플랫폼 주소를 하고 슬러시하고 회원 번호를 해서 쇼핑몰 분양 방식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물 하나를 사고자 하는데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계좌번호 인증을 해야 되고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하지만 휴엔 컴퍼니는 그런 인증 없이도 바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강점이고 마케팅의 엄청난 파괴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각 회원들이 이런 것들을 알려서 열심히 매월 15만 마일리지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을 때 자기 소비가 됐던 현금으로 전략 상품이면 30만 원에서 40만 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휴엔의 의무 소비는 4만 마일리지예요. 한 10만 원 정도의 자기 구매인데 저는 이거를 사업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15만 마일리지의 자기 소비를 일으켰을 때 이런 식으로 멤버십이 확장되고 이 인원에 의해서 월 1,000만 원이라는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를 할 때 첫 번째 목표나 아니면 꿈의 소득으로 보는 월 1,000만 원을 구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동일한 시간에 이거를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중에는 우리가 소비자 구축에 의해서 안정적인 인세 소득이 돼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사업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한정된 시간, 뭐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 그러면은 나와 같이 사업할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모멘텀을 일으키고 사업적으로 커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자기 소비 또는 마케팅에 의해서 이러한 지속적 소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 보너스가 있습니다. 여행 보너스는 저는 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제 여행을 작년에는 2번 갔다 왔는데 코타키나발루랑 괌을 갔다 왔어요. 근데 보통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는 굉장히 뭐 가족과도 가족 여행 가기가 힘든데 이 휴엔 컴퍼니에서는 본인이 직급을 성취해도 부부면은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뭐 식비랑 비행기 값, 뭐 호텔 값 이런 거 다 대주면서 여행을 가게 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 여행을 가서
어떤 앞으로의 목표를 세우고 여가를 즐기고 어떤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나와 같이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핵심 전략적인 멤버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셔도 나중에는 전략적으로 맞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매 년마다 이런 식으로 나의 목표와 내 꿈을 시각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년에 이루어야 할 50가지, 뭐 작년에는 제가 원래는 작년에 원래 직급 목표가 수석 매니저였어요. 근데 그 초과 달성을 하게 돼서 그 과도하게 임페리얼로 잡았는데 임페리얼까지 못 갔고 지금은 로얄입니다. 하지만은 그 올해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목표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는 훈련을 하면서 그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정말 많이 좋아진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기존에 자영업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애들을 낳았을 때 보통의 성인들은 어떤 꿈이라는 거, 자유에 대한 거는 환상은 있지만 꿈이라는 거를 쉽게 못 꿔요. 현실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현실화하는 거는 단순히 소비자적 마인드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진짜 사업으로 보는 순간 이 사업의 규모가 달라지고 소득의 캐파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 휴행 컴퍼니의 보상을 오늘 초대하신 분들과 또는 TV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초대하신 분들과 같이 이 휴엔의 보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시면은 정말 엄청나게 합리적이고 굉장한 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엔 컴퍼니에 대해서 플랫폼에 대해서도 기회를 선물하지만 이 수익성에 대해서도 프레젠트 오퍼튜니티, 기회를 선물해서 그들이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큰 사업자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후원 육성하시는 그런 큰 휴행 컴퍼니의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상 플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